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YTN 뉴스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좀 민감한 사안인데요. 원래 백승주 의원께서는 이쪽 분야에 많이 천착하고 계신 분이시니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이팡 사건 두고 국정조사를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북한의 동력선이죠. 남한으로 삼척항 입항한 일에 대해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보면은 군의 경계 실패가 분명하다. 이 경계 실패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인정을 했죠. 인정했고 또 조사가 나왔는데 그 초기 대응 과정에 축소 은폐한 부분이 많다.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축소 은폐 과정에 합참과 국방부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이 든다 이런데 어제 정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 의심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해버리면 뭐냐니까 국방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청와대가 김유군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정 경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김유군 안보실 1차장이 엄정 경고되었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김유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김유군을 바꾸라든지 김유군이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고 김유군 밑에 있던 직속 부하 하나 행정관이 국방부 발표 기자회견장에 합참 발표장에 나타나고 이래서 야 청와대 개입한 거 아니냐. 네네. 몇 가지 중앙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국방위원회하고 또 봤을 때 김유군이 딱 엄정 경고를 받았다는 사실은 자체 조사를 했겠죠. 예. 정부가 청와대 차원에서 안보실 차원에서 강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그것을 정부가 인정한 거죠. 그리고 마침 국방위원회에서 제가 장관하고 합참의장한테 김유군 1차장하고 통화를 했느냐, 자주 했느냐니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청와대 조정 기능에 조정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국방부 합참에 관여를 했고 이것이 다른 기관에도 관여했을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건 경계작전의 실패 부분은 군령권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합참의장을 군령권상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장관과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통수권자밖에 없고 국방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통수권자밖에 없고 대통령밖에 없는데 이런 모범들에 대해서 우리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서 누굴 골탕 먹이고 누구 정치적 이익을 떠나서 시스템을 전체 국회가 할 일이 점검을 해서 예. 한번 해보자. 이게 답이 드러난 것만 의혹이 돼 있으니까 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예. 강 의원님, 안보라인 경질 문제, 인적에 대한 문제 해법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어쨌든 우리 백승주 의원님 하셨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경계 작전이 경계가 실패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의 목선이 우리나라의 삼척항에 왔는데도 뒤늦게 이걸 알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저는 같이 인식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대통령께서도 사과하시고 이낙연 총리도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도 사과하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장관이 다시 한번 사과하면서 장관을 군 사령관을 보직해임시키고 예. 징계될 절차들을 스스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제 국회의 상임위 국방위에서 이 문제를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야당이 저는 더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을 저는 준엄하게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 정상화를 막거나 또 국회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또 정쟁의 소재로 이거 안 들어주면 또 추경 안 해줄 거야. 이렇게까지 발전시켜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천안함 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예. 2010년이었는데요. 그때는 이거는 경계가 실패했고 전투에서도 패배했고 그래서 천안함이 침몰하고 46명의 우리 장병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과연 그 정부가 저희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그랬을 때 국정조사를 받았습니까? 이거는 경계 실패하고 전투도 패배했고 46명 우리 꽃다운 젊은이들이 전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제대로 된 진상조사, 국정조사 그리고 여기에 책임자를 묻는 징계조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철저히 국정조사를 막았던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목선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징계도 하고 보직 해임도 하고 정부가 사과도 하고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국정조사까지 하자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정치 공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 의원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민주당 측에서 자료를 만드는 것 같은데 17건 정도의 네네. 17건 정도의 이제 이런 경제작전 실패에 따른 국방 정책 실패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민주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준 것이 7비리 하나 받아주고 다를 안 받아줬습니다. 네네.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마다 국회가 제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회가 좀 더 진상조사를 잘 했더라면은 그럼 반복적인 일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한국당이 잘못한 걸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한국당이 그 당시에 여당이 했을 때는 이거 안 받아놨는데 안 받아줬는데 이번에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국정조사를 했더라면 훨씬 개선됐을 거예요. 우리 상태가. 안보 국방 문제니까 정쟁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 속에서 한국당이 당시에 정치인에서는 이걸 안 받아줬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생겨나간다면은 그런 잘못된 관행을 따라가겠다는 게 민주당이 뭡니까? 옛날 집권 여당이 한국당 따라하기가 그 뒤에 관행에 숨어서 이런 어려울 때마다 피해가면 안 됩니다. 관행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했을 때 너무 우리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골탕 먹이거나 국방부를 합쳐서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네네. 이 부분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국회의 권한을 제3의 권한으로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정조사 이런 일이 날 때마다 좀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래서 점검을 쭉 해서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 4월 29일에 23, 4단지에게 철책이 30cm, 50cm 절단된 사고가 일어났던 건데 군이 시시 덮었어요. 그 장군은 10일 뒤에 별 2개에서 별 3개로 진급을 했어요. 시시 덮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인사문란이에요. 철책이 빵꾸가 났는데 뚫렸는데 진급하니까 일선 장군들은 철책 뚫리도 진급하네. 문책 대상에 진급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뚫리니까 진급하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회가 이때까지 한국당이 안 받아준 게 잘못입니다. 집권 여당이 국방 뒤에 숨어서 국회가 국회다워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시스템을 점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잘못된 관행을 넘어서서 민주당이 이런 국방도 잘못한 국회가 조사한다. 이런 문화를 만드세요. 관행에 숨지 말고. 알겠습니다. 좀 이슈가 좀 중요한 게 하나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강 의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보면 이해찬 대표가 강창일 의원이 최근에 그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 발언하는 동안에 그 앞에서 이렇게 검지로 이렇게 엑스표시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저도 좀 그 상황을 제가 뒤에 있어서 못 보고 정면을 해서 못 보셨군요. 그래서 사진으로는 봤는데 저희 느낌이 그만하라 뭐 이런 사인이 아니었나 그러셨던 싶은데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렇게 손가락 2개로 이렇게 귀엽게 하셨는데 아마 그 강창일 의원님의 발언 제가 봐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돼서 하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하셨으니 이제 좀 비공개로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로 넘어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셨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최근에 일본의 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보복 조치로서 경제적인 보복 수단을 들고 나왔는데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기회에 단호한 대처 방안들을 만들어서 대처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참 일본이 국제법 우리가 잘못한 거죠. 정치 문제를 무역 보복으로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본을 정말 저도 규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한일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외교적 책임이 우리 정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적 책임론이라든지 우리 정부가 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실용적 좀 잘 하자 이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일본으로 가라든지 토착 외구라든지 이런 비난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또 어제 민주당 계열의 어떤 비판을 보니까 우리가 또 자민 아베 이중됐냐 이런 비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한 목소리를 못 내는데 강창일 의원 정말 용기 있게 잘했어요. 국가 경제 대계 미래 대계를 왔을 때는 한일 관계 정상화 시켜야 되거든요.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걸 강조하는 분들에 대해서 토착 외국 이중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건강한 비판에 선봉해서 강창일 의원이 한일의원연맹 일본 통이시잖아요. 일본 통. 한일의원연맹 또 회장이세요. 네네. 한국 측 회장이시니까 정말 용기 있게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